자, 지금은 가족복지론 6주차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또 힘드시더라도 우리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나름대로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우리 만나서 서로 우리 화이팅을 또 해보는 시간으로 이제 또 한번 조만간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주말에 우리 학생들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목소리로 같이 소통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또한 이제 같이 만나게 된 거를 나름대로 아쉽게 생각하지만 또한 이렇게라도 서로 목소리를 통해서라도 만나게 된 거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 가족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민간 차원에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전달하는 차원이 있고요. 또 관을 통한 어떤 서비스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그 1학년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민간 협력,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사회복지를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처럼 이제 민간 전문가들이 민간 법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제 그 서비스 기관을 위탁받고 운영하는 이제 형태로 민간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있는 반면에 관이 주도가 돼서 이제 또 행정력과 책임력을 갖고 이렇게 우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게 관 주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관 주도로 가족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이제 주체인 이제 희망복지 지원단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마디로 이제 그 공무원이 이제 지원을 해서 운영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희망복지 지원단 사업에 이제 그런 그 공무원 신분으로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계약직 이제 연구로 해서 이제 나름대로 해서 그 연구직으로 해서 같이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같이 한시 이렇게 기간을 두고 운영이 되는 어떤 지급 스텝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그런 기초단체별로 이 희망복지 지원 팀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각 기초단체의 어떤 읍면동 이제 센터에서 그런 기초의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위기 가정 들의 어떤 문제들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 안에는 아동, 장애인, 노인, 여러 가지 여성 이렇게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또 이 모든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들이 다 어떻게 보면 큰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속해 있는 어떤 그런 범주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어떤 관차원의 서비스로서 희망복지 지원단을 이 시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앞뒤에서 설명드렸듯이 앞에서는 그 대부분 텍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 사례 중심으로 이제 또 현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이제 입주차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앞에 타임에는 이제 그런 기본 큰 틀에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훑어드렸다면 이번 시간은 이제 관주도 형태의 2교시는 관주도 형태의 서비스 기관인 희망복지 지원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처음에 대상자가 이제 인테이크, 처음에 이제 접수가 되겠죠? 이제 어떤 과정으로 이제 접수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기초단체, 이제 구에서 이제 이걸 서비스를 이제 접수를, 어디로 받냐면요. 읍면동에 있는 이제 희망복지 지원단, 이게 읍면동에서 초기에 접수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접수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또 긴급한 사례들이 있죠. 이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어떤 그렇게 또 입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아주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이제 무용고자, 불황인, 노숙인 같은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고요. 또 기타 위기 가구 및 시, 군구,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사례를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대상을 접근하게 되는데 민간에서 이걸 이제 민간 사회복지 자원이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관 차원의 이런 희망복지 지원단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여러 친구들도 이제
1학년 때부터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이렇게 기초단체에 이렇게 그 희망복지 지원단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렇게 사회관리 일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우리처럼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민간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런 사례 관리를 잘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게 민간 전문가를 뽑되 들어가는 운영체계는 이처럼 희망복지지원단은 관 차원에서 이런 서비스가 지원이 되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업무 흐름도 밑에를 보시면 그 각 기초단체에 있는 산하기관의 읍면동에서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 기관의 그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 관리가 의뢰가 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우리 기관의 서비스를 이제 적당하다 싶으면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긴급 사례 같은 경우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사례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바로 그 저희 기관처럼 학대 중에서 이제 노인 학대 같은 경우는 노인 보호 전문기관으로 바로 이제 상담을 연계를 해서 이제 이관을 하게 되거나 또한 이제 이렇게 사례를 본 기관에서 접수를 받거나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음 단계인 욕구조사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수행하는 과정이라든지 현장에서 이제 하게 되는 어떤 실수, 이걸 업무 매뉴얼이라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실천 가이드라고 해서 이제 최소한의 어떤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또한 또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최대한 실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바로 이제 여기에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돼야지만 나중에 뭐 후임자가 와서도 선임자의 어떤 구두상의 어떤 인수인계가 아니더라도 이 매뉴얼만 다 잘 돼 있어도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수를 줄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문건상으로도 이제 기록을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가이드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 팁들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 인테이크, 자 접수 단계에서 이제 바로 욕구조사 단계로 넘어가겠죠. 자, 욕구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1학년 들어와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욕구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욕구조사의 개념은 접수된 통합 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사례관리 가구와 서비스 연계 가구로 구분해서 선정하기 위한 심층 조사인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비스 단계에서 이게 사례 관리를 한다면 우리 사회희망복지 지원단에서의 사례 관리 가구로 선정을 하고요. 이건 단순히 이제 바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다른 어떤 그 관련돼 있는 기관을 통해서 서비스 연계로 할지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들의 욕구를 조사를 한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욕구 조사와 함께 욕구별 위기도 조사를 통해서 향후 어떻게 개입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구체적인 설정을 위한 필요한 정보 수집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확한 욕구 조사가 필요하겠는데 여러분 다 배웠겠지만 이제 뭐 할머니가 뭐 주민센터 찾아와서 나 죽어버릴 거야 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이거는 어르신이 죽고 싶어서 우리 그 동산 주민센터 뭐 사회복지를 찾아왔겠어요? 이거는 본인이 제시된 욕구, 원트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니드. 그 어르신의 욕구는 뭐였을까요? 죽고 싶어라고 하는 말 속의 근본적인 니드는 욕구는 뭘까요? 예, 날 좀 살려달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욕구 조사가 굉장히 필요한 거겠죠. 그렇게 되면 잘못 파악이 되면 할머니가 죽고 싶다는 욕구로 파악하면 할머니를 어떻게 보면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원트를 파악하는 것보다 니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욕구 조사를 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욕구 조사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인 이제 여러 가지 스크린 사정표에 의해서 이제 이분이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정확한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위기도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사실은 이제 뭐 가계도라든지 생태도부터 그림으로 인해서 어떤 위기들이 있는지 이제 위기 상황별로 이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에 따른 현장에서 자주 실수라든지 전문가 팁들은 여러 가지 한번 문건을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은 이제 대상자 접수와 욕구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사례 회의입니다. 자, 사례 회의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이제 담당자가 욕구 조사를 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서비스로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어떤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먼저 이제 사례 회의를 케이스 컨퍼런스라고 하죠. 케이스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데 케이스 컨퍼런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 있죠. 자체 사례 회의로 진행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민간 협력, 외부 기관들을 같이 이제 같이 참여시켜서 하는 어떤 그런 사례 회의가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솔루션 회의.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또 친밀한 또 좀 더 전문적인 어떤 그 솔루션 해결책이 필요할 때는 솔루션 회의까지 통해서 이제 사례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혼자만의 문제 해결이 아닌 어떤 팀 어프로치, 팀이 같이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긴급하게 진행할 사례는 자체 사례회의로 볼 수 있고 여기는 내부 사례회의 아까처럼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외부 기관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제 협력 기관 간의 통합 사례회의가 진행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거였지 더 전문적인 또 회의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솔루션 회의를 통해 사례회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장에서 자주 하게 되는 실수라든지 전문가 팁은 이걸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자 구분 및 선정이 있습니다. 자, 이 대상자 구분을 잘 해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 우리 기관에서 바로 서비스를 진행을 할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를 연계를 통해서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상자를 구분하고 이제 서비스 연계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단계부터가 본격적인 서비스 진행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상자 부분은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1개월 이상 중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우리 희망복지 지원단에서 직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 관리 가구로서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연계 가구. 자, 욕구가 단편적이라서 1개월 미만의 단기적 개입 또는 단순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가구로서 사례회의의 어떤 일반적인 절차를 어떤 축소하는 어떤 가구를 의미를 합니다. 바로 이제 뭐 어르신이 이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상담을 했는데 단순한 일자리다. 그러면 이제 노인력개발센터에 뭐 서비스 연계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위기 과정에 어떤 좀 1개월 이상 어떤 중장기적으로 개입이 필요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례 관리 기구로서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선정 가구도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수행 기관에서 할 어떤 사안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갑자기 선정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정보들이 없어서 도와줄 수 있는 자원들이 없는 경우 이렇게 미선정 가구로서 이제 사례를 구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 과정이라든지 현장에서 자주 하는 실수, 전문가 팁들을 문건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을 또 수립을 또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단기 목표와 또 장기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목표를 수립한다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우리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단기간 동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어떤 단기 목표가 있고요. 또한 장기 목표는 이후에 6개월 후에 이 케이스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목표가 있겠죠. 이거는 좀 구체화된 어떤 수치화되고 계량화된 목표로 선정을 해서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설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잘 계획을 해서 이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따른 뭐 수행 과정, 또 현장에서 자주 하는 실수, 또 여기 전문가 팁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이건 텍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한번 쭉 우리 그 수업 시간 제가 얘기하는 거 외에 그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미래 사회복지사로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활동 영역인 사례 관리의 어떤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서 미리 현행적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 계획 제공된 서비스 계획에 있어서 이제 모니터링 잘 점검을 하고 잘 실행이 되는지 그것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개념에서 서비스 제공 및 점검에 대한 개념은 사례 관리 가구에게 서비스 제공된 그 서비스가 계획에 따라서 얼마큼 잘 제공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점검하고 파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수행 과정들은 대상자와의 어떤 욕구와 목적, 목표에 맞는 서비스를 이제 파악하고 먼저 의뢰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연계 기간 및 사례 관리사를 통해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이제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서비스를 통한 대상자의 변화 및 서비스의 진행 정도가 어떤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서비스에 대해서 목표가 잘 달성이 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대상자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목표된 대로 서비스가 잘 제때에 횟수되는 양만큼 잘 제공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잘 통해서 이제 점검 결과에 따라서 욕구를 재사정하거나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욕구를 재조사한다는 거 뭐냐면 우리가 계획했던 거대로 되지 않고요. 갑자기 욕구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변수, 자원들이 갑자기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갑자기 그 클라이언트의 어떤 다른 어떤 일신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욕구를 재사정할 필요가 있겠죠. 욕구를 재조사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종료를 할지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서비스 제공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근거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 자주 하는 실수라든지 전문가 팁들은 뭐 내용들을 이전에 이제 이 종결 단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종결 단계에서 장기 목표, 단기 목표에 대한 어떤 수행 과정, 실수들은 뭐 팁, 전문가 팁들은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후 관리 이게 단기 목표와 뭐 중장기 목표가 잘 달성된 경우는 이제 이후에 또 뭐 문제들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노인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학대가 발생이 됐고 여기다 문제가 잘 해결이 됐다고 해서 종료를 했지만 또 사회에도 어떻게 또 이게 재학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가 전화드려서 안부 묻고 연락을 드려서 재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이런 요인들이 있다면 다시 재사정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 연계가 다시 또 지원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현장에서 자주 하는 실수라든지 전문가들은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대상자별 어떤 예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인 가구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뇨, 우울감, 무기력으로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리 디스크로 이제 근로 능력을 많이 상실했지만 그 와중에도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남편 그리고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상부 장애를 앓고 있는 딸 그다음에 이제 ADHD 이제 방해 행동 장애를 인한 또 아들 이 4인 가구 뭐 얘기만 들어도 뭔가 좀 위기 가정이라는 느낌이 사실 들죠. 그리고 또 봤을 땐 경제적 어려움들이 또 야기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대상자인 우리 엄마의 우울감, 무기력감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문제들이 있겠죠. 자, 근데 보니까 제목에 취업 도전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감, 무기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재취업, 취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어려움도 해소시키고요. 우울감, 무기력감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들을 발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접수가 됐고 어떻게 이제 요구를
계획을 실시했고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사례를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어떠한 서비스들이 도움되는지 내용들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되는 내용들을 기술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